오늘은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이상원 의원 이런 분 있나 봐요. 민주당 공천 대가 금품 이런다 안 받아 정치적 의미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이상원 의원이란 분이 기초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저는 왠지 거짓말 같은데. 자, 근데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제기된 의혹은 저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의원직을 걸고 명확히 말씀드렸다. 밝혔다는 거예요. 현재 제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줬다 주장하는 여성은 한때 제자로서 무슨 제자지? 하여튼 선거를 앞두고 제게 접근했다며 이 여성이 제가 아닌 제3자와 협력을 했고 공정증서와 제3자 연대 과정을 작성했다고 대답. 하지만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 일로 경찰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나 공천 대가로는 이런 한 장 받은 사실이 없다. 최근 비례대표 공천을 목적으로 이 여성과 공정에서 작성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공정증서는 일반적인 공정 소비자차 공정증서와 사실로서 사실과 같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만약 공천의 대가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법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했다. 먼저 이 공정증서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공정증서는 보통 우리가 금전 소비 대차가 뭐냐면, 그렇죠? 돈 빌려주고 뭐 빌려가고 이런 거죠. 차용증 작성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언제 뭐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언제 갚겠다 변제기 이렇게 해서 저때 갚으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소송하잖아요. 민사소송 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 그럼 또 이 피고 채무자 앞으로 된 채무자 명의 재산이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집행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게 소송하고 판결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 공정증서를 공정사무소 있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이제 특정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공정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현대 가서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공증인 앞에서 증서를 작성하면 우리 승소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챙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이런 거는 뭐 굳이 따지면 가불과의 관계에서 우리 이제 돈을 빌려주잖아요.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민사소송하고 또 압박하느라고 형사고소하고 또 판결문 받고 이런 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걸 생략하기 위해서 내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공증사무소 가가지고 공증서 작성하면 좋다는 거죠. 그건 이제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지금 공천 흥금이 있냐 없냐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입장도 밝혔다는 건데, 제가 여기서 뭐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지방에 그 지방 의원들 있잖아요. 지방 의원이나 뭐 지자체 짱들 있잖아요. 지자체 짱들. 이거 공천을 국회의원이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주정관계 있죠. 주정관계 있는데 평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 사람들이 선거 운동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뭐 반대급부로 선거 운동한 거에 대해서 뭐 지방 의원이나 지방 지자체 짱 공천을 이제 이 의원들이 공천권 행사한대요. 그럼 이제 주면 좋은데, 그렇게 평소에 그런 관계 형성돼 있다 하더라도 공천 승복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어떤 지방의 어떤 중소소도시의 어떤 의원은 지방 의원들한테, 그 지방 의원이라는 게 뭐예요? 시의원, 도의원 이런 거 있잖아요. 할 때 한 2억에서 3억 정도 요구를 받다고. 이런 것도 있고, 좀 심한 거는 뭐 5억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대요. 근데 다들 뭐 이게 뭐 공지의 사실 정도로 이쪽에 이제 관심 있고 하는 사람들은 좀 발걸치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해요. 저도 뭐 전해 들은 얘기인데.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딱 부인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이런 게 있어요. 뇌물도 그래요, 뇌물. 수수한 사람이 있고, 준 사람이 있잖아요. 받은 사람, 준 사람. 근데 받은 사람도 처벌돼. 근데 준 사람도 처벌되거든? 그래서 이 받은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돈 준 놈도 처벌되는데, 설마 이게 불겠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나중에, 내가 처벌돼도 되게 좋으니까, 얘 처벌해줘라라고 하면서, 이제 제보도 하고, 전문다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인간관계, 어떤 신뢰관계나 뭐 이런 게 깨진 거겠죠. 근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지자체, 아까 말한 공천연금 관련해서, 제가 그래도 파악하기로는 거의 만연돼 있는 것 같아요. 썩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방의원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제 공천을 요즘에 공천을 대가로 바친대. 근데 이제 이거를 자기가 이제 아예 그냥 시원하게 그냥 공천에서 탈락하면 문제제기 하겠지. 근데 내가 돈을 줘가지고 자리를 샀어. 문제제기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뭐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절대 이제 그 지방의원 입장, 그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안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 제가 아닌, 이 여성이 제가 아닌 제3자 검증거를 했고, 공정정서와 제3자 연대보증을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의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중에 훌륭한 분들 많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여의도에 계신 의원들이 그렇게 자질이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조력을 잘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의원분들이 힘기는 게 많다 보니까 이 보좌관 비서관의 능력보다 충성심을 보여요. 충성심.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한다더라고. 내 이제 발목을, 능력 필요 없고 내 발목을 이제 모는 걔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여기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3자, 제3자는 뭐 자기가 믿는 뭐 보좌관이나 비서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 뭐 이런 일원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싹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 지금 아시겠지만 거의 뭐 이렇게 국룰이에요, 국룰. 마키아벨리도 그랬고, 저도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이탈리아의 그 16세기 어떤 정치학자 그런데, 이런 자기에 대한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부인하라. 무조건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지면, 뭐 그때 가서, 뭐, 지금 한꺼번에 쓰는데 뭐 정치 업무다. 그리고 뭐, 그 상대방이 이제 스피커를 공격하죠. 그 메신저를 공격하죠. 뭐, 누구는, 응? 너희는 뭐 잘했냐? 너희는 깨끗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즘 같으면 이제,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니까, 검찰의 업무다. 검찰의 어떤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제가 그래도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공천을 대가로, 이런 물밑에서, 이런 거는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뭐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그런 거죠. 오늘 우리 교훈은, 그쵸. 그래서 뭐 정치적, 현 시점에서 기사화된 건 정치적 의도 의심, 그렇죠. 앞에서 정치적 의도 의심하고 있죠. 자기가 한 거에 대해 얘기하잖아. 내가 지금, 음해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이고. 또 심지어는 이제,
스피커 공격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민주당이었잖아요. 민주당인데 이 사람이 뭐 어떤 경위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제기한 여성의 당적, 그 여성의 가족이 국민의힘에서 임명하는 공공기관 이게 뭔지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제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국힘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죠. 그리고 대의상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포용적인 자세와 달리 추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되게 협박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뭐겠어요 이게 명예훼손이다, 무고다. 그래서 명예훼손 이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하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너 형사고소하겠다 라고 하면서 또 이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찰은 이 의원이 지방선거 앞두고 개정비를 공천되고 5천만 원 상대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5천만 원. 아까 중소도시제가 2억에서 3억이라고 그랬죠. 아마 확인도 해봐야 되겠죠. 확인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분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의원이란 분은 자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이 쓰는 거 있잖아요. 사실 무근이다. 일단 부인하고 보고 메신저 공격하고 음모론이다. 음모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우리가 고소 당했을 때 끝까지 밝힐 건 밝혀야 되죠. 근데 이 메신저 공격하는 거는 고소인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 호소인다. 또 제가 전에 했던 사례 중에는 자기가 이제 추행해놓고 피해자가 뭐라고요? 시기 질투심에 발려. 이 전제는 뭐냐면 자기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깔려있죠. 그리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사이코패스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이런 류의 전략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에 대해서 내가 반박할 거는 반박하지만, 피해자, 고소인, 이런 분들을 공격하는 거는 가급적 지양해야 돼요. 그냥 내가 이제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어에 진려가셔야지,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게 이제 제 생각이랑 다르기도 하고, 성향이 맞지도 않아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걸 권해드리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억울한 본인 기준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소명하고 해명하는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문제 제기한 그 피해자에 대한 공격은 최고의 수단이다. 최고의 수단. 나중에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무고나 이런 걸 해가지고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나를 신고해서 날 처벌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절차나 공격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그냥 인신공격 피해자나 이런 거 인신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경찰, 검찰, 법원의 이제 관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은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객관화가 잘 안 돼요.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서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이게 내 문제가 돼버리면 이제 속된 말로 주화인마에 빠지죠. 객관화가 안 되다 보니까 피해자를 막 공격하는데 그러면 이게 좀 해로워져. 그리고 이제 이런 자기 억울하니까 이런 하소연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뢰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변호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거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적절하게 이제 커트를 해줘야 정말 이제 어떤 피고인 의뢰인한테 불이익이 안 가는데 제가 전에 한번 본 거 중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성 관련해가지고 피해자가 뭐 유발한 거 아니냐, 막 이런 거를 피해자를 이제 증인으로 신청해서 정신을 하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 피고인의 변호사가. 실형 나왔어요. 네. 저 같으면 차라리, 그러니까 뭐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케바케예요, 케바케. 이제 정말 억울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근데 뭔가 이제 석연치 않은 신체 조처가 있었어. 근데 자기는 계속 뭐 그런 성적 수치심이나 불평감을 줄 의도는 아니고 추행인 고의는 없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뭐 마치 꽃뱀인 것처럼 몰아가고 뭐 치마가 짧았네, 뭐 내가 오해할 만한 뭐 행위를 피해자가 오히려 했네. 그리고 이제 뭐 추행이 일어난 그런 장소에 오라고 했는데 왜 왔냐, 뭐 니도 좋아서 온 거 아니냐, 뭐 그 시간에 뭐 2차 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에 불렀는데 왔다는 건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랄하게 이제 그 피해자를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낳았다 라고 하는 거 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